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미니 쿠퍼 S 3도어 모델입니다. 자, 미니 쿠퍼 S 3도어 모델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이 차량을 협찬해 주신 코오롱 모터스 서초 미니 전시장의 한지은 대리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나간 3도어 외에도 내가 평소에 미니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한지은 대리님께서 정말 최상의 조건으로 미니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니 쿠퍼 S 3도어, 그냥 편안하게 3도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시승을 했던 5도어 모델보다 조금 짧은, 말 그대로 뒷문짝이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니에서 사실상 가장 작은, 귀여운 그런 모델 중에 하나죠. 현재 우리나라는 3가지 트림으로 판매를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은 쿠퍼 S 페이버드 등급이에요. 자, S 페이버드를 제외하고 나서 밑에 2가지 트림이 있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밑에 2가지 트림은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밑에 트림 차량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는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면부부터 보시면 미니만의 아이코닉한 느낌이 가득가득한 전면부를 가지고 있어요. 동그란 라이트부터 이 그릴, 이전에 미니 모델들이 그릴에 검은색 테두리가 들어가서 웅이 아버지 이런 놀림을 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검은색 테두리를 과감하게 뺀 그런 모습, 저는 차라리 이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너무 귀여워요. 미니 하면 운전의 즐거움 그리고 귀여운 디자인, 이 2가지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런 귀여움을 잘 살린 듯한. 자, 측면으로 넘어가시면 이 차의 사이즈는 정말로 짧아요. 그래서 더 귀엽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경차들 있죠, 뭐 기아의 레이라든가 현대 캐스퍼, 이 차량보다 조금 더 긴 한 20cm, 한 200mm 정도 더 긴 사이즈를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 3도어 모델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뒷문짝이 없어요. 앞문짝이 살짝 긴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실내에 탔었을 때는 일단 앞문짝이 길긴 길어도 크게 체감이 되는 그런 사이즈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불편한 게 있다면 안전벨트가 굉장히 뒤에 달려있죠. 아무래도 문짝이 좀 길고 이 B필러의 위치가 좀 뒤로 가다 보니까 안전벨트의 위치는 조금 뒤에 있다는 점, 요 점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18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감각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 후면부 역시나 귀엽고 아담한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죠. 제일 많이 변화된 포인트는 5도어 모델과 마찬가지로 리어 램프 쪽에 변화가 좀 있어요. 기존의 유니언 잭이 아닌 삼각형 모형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의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뭔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변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삼각형의 느낌이 어울리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 좀 과감한 변화가 아닌가. 이번엔 실내를 볼 텐데, 실내는 역시나 미니죠. 미니만의 그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그리고 좀 독특한 방식의 레버들이나 버튼들이 적용되어 있는 그 실내 그대로예요. 최근에 미니 5도어 모델 리뷰를 보셨던 분은 아실 텐데 거의 동일해요. 정말로 그냥 실내는 얘나 걔나 이 사이즈에서 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동일한 차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은 스티어링 휠은 두께감이 엄청나게 빵빵해졌어요. 기존에도 뭐 빵빵한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었지만 훨씬 더 굵어진 듯한 그런 스티어링 휠이고,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도 상당히 좋고, 이 버튼이나 이런 질감에 있어서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포인트가 있다면 이 하단 부분에 밴드로 이렇게 처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뒤편으로 보시면 계기판이 없어요. 최근에 미니의 차량들을 타보면 다 이렇게 계기판이 없는 추세죠. 기존의 계기판이 하던 역할을 앞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우측에 있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눠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컨트리맨 그리고 5도어 모델을 탔었죠. 지금 3도어 모델을 타고 있는데 정말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계기판이 없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페이버드 등급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미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돌출형 헤드업 디스플레이, 일단 모양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창문에 비치는 방식들이 우리한테는 더 익숙하니까. 근데 정말로 잘 해놨어요. 폰트의 선명도, 그리고 사이즈, 나타내는 정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만족도가 정말로 높아요. 근데 이 페이버드 말고 이 밑에 트림들 있죠? 거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계기판도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다. 요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우리들이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그게 그냥 여기 우측에 있는 디스플레이 요걸로만 봐야 돼요. 속도계 같은 경우는 은근히 자주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뺏겨야 된다는 점. 자,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데 동그란 화면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미니는 동그란 화면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이 네모나게 된 화면만 나왔었는데 아예 동그란 화면을 다 사용한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OLED 화면을 사용하는 이 디스플레이 밝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한마디로 이 디스플레이를 되게 잘 해놨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계기판이 하던 역할, 뭐 속도라든가 기름량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은 현재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내비게이션이 T맵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수입차는 내비게이션이 별로다 이런 얘기가 거의 안 나올 수준이고, 거기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너무나 좋다. 예전에 미니의 디스플레이는 애플 카플레이는 됐는데 안드로이드 오토가 또 지원이 안 됐죠. 하지만 지금 나오는 미니들은 그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는 점, 요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 일단 기어 레버가 위아래로 조정하는 스위치 방식으로 적용이 돼 있다는 점, 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옆에 이 단축구멍 같이 생긴 게 요 P 버튼이에요. P 버튼이 이렇게 달려 있다는 점. 그 우측으로는 키를 꼽아 놓은 듯한 시동 버튼이 이렇게 있죠. 버튼이 아니죠. 이렇게 돌리는 레버 방식인데, 우측으로 돌리면 시동이 걸리고 좌측으로 돌리면 시동이 꺼지고, 뭔가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잘 살린 시동 레버, 그리고 우측으로는 주행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원래 하단부에 공조장치나 이런 레버나 버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다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직관적인 면은 조금 떨어져요. 지금 단순히 온도 조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조절을 하지만, 세부 설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들어가서 여기 공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원가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다 이제 디스플레이 넣는 추세니까 그냥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으로는 지금 제가 휴대폰을 꼽아놨는데, 여기 휴대폰은 충전 기능도 당연히 갖추고 있고 되게 세워져 있는 느낌이에요. 서 있는데 앞에 밴드도 있고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휴대폰이 막 움직이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되게 좀 없어 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휴대폰이 일단 고정이 되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컵홀더가 있는데 그냥 컵홀더예요. 정말 안에 뭐 컵을 잡아주거나 그런 기능이 있는 컵홀더도 아니고 그냥 구멍만 뿅뿅 뚫려 있는 컵홀더인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번에 5도어 모델을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낮아요. 저 같은 경우 시트 포지션에 가장 낮추고 운전을 하는데도 컵에 있는 뭐 컵을 잡거나 할 때 팔을 좀 이렇게 뻗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이렇게 올라왔으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자, 뒤에 굉장히 귀여운 박스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끈을 잡아 당기면 딱 열리는데, 일반적으로 차량들을 타보시면 여기 팔걸이 쪽에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미니는 이쪽에 수납 공간을 빼고 이런 감각적인 이런 박스를 마련해 놨다는 점에 있어서도 역시나 미니는 좀 평범함을 거부한다,
그 다음 시트로 넘어가시면 JCW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도 시트의 착자감도 좋고 다 괜찮아요. 이거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점, 요 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머리가 좀 작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저처럼 좀 머리통이 큰 사람들한테는 이게 지지할 때 조금 좀 불편하다. 기왕이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일단 시트가 전동 시트이고 마사지 기능 그리고 열선 기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통풍은 없는데 마사지 기능이 있다는 점, 요 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이 S 페이버드 트림에만 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이 밑에 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수동 시트가 적용이 돼 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도 확실히 페이버드가 낫지 않나. 나머지는 딱 보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옵션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실한. 자, 그리고 2열로 넘어가시면 제키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하면 뒷좌석 공간이 정말로 좁아요. 앉았을 때 착자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은 수준의 착자감을 가지고 있으나 일단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좁다. 뒷좌석의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5도어 모델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뒤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 시트 옆쪽에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그 레버를 딸깍 당기면 시트가 젖혀져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보시면 수동 트렁크가 적용이 돼 있고, 열었을 때 공간은 210리터 수준으로서 정말 간단한 짐들만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는 한 700리터 수준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간단한 짐을 갖고 다니다가 좀 큰 짐을 실어야 될 때는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면 되고, 아니면 어차피 2열의 사용도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2열에다가 짐을 적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주행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일단은 시트 포지션 제가 가장 낮춰서 이렇게 앉았는데, 일단 사이드 미러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되게 큰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돼 있고, 후방 시야 역시도 훌륭한데, 전방 시야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앞쪽으로 되게 많이 튀어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보이는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살짝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A필러가 거의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서 있는 방식의 단점이 뭐냐고 하면, 내가 좁은 골목을 이렇게 지나갈 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이 보행자가 여기에 좀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차량이나 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좀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보이는데 이게 거의 딱 세워져 있어서 이 부분에 딱 가려 보이면 정말로 아예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하셔서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전에 미니는 되게 좀 단단한 뻑뻑한 그런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드러워져 있기 때문에 뭐 남성분들 뿐만 아니고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도 상당히 편해졌다. 특히나 주차나 이런 거 할 때 뭐 팔이 아프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BMW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역시도 페이버드 트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거랄까. 밑에 있는 트림은 반자율 주행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점 역시도 참고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볼까요? 일단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에 7단의 DCT가 적용이 되어 있죠. 출력이 204마력, 그리고 토크가 30.56, 이 정도 나오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일상적인 주행 혹은 내가 조금 스포티하게 달린다,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 출력을 갖고 있어요.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300km대로서 상당히 가벼운 그런 차거든요. 그래서 200마력, 최근에는 널리고 널렸죠.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로백 수준이 6초대로서 그래도 좀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출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 역시도 페이버드 말고 그 밑에 트림은 한 160마력 정도 되는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은 이 3도어를 살 거면 무조건 페이버드 트림을 선택을 하셔라. 그리고 파워트레인에서 특징이 있다면
최근에 DCT 기술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우디를 탈 때마다도 많이 느꼈고 이 미니 차량들을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DCT 특유의 그 울컥거림이 있어요. 이 변속 될 때마다 수동 변속기를 조정하듯이 이렇게 울컥 변속 충격이 좀 발생하기 마련인데, 최근에 나오는 DCT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주행할 때 그 불쾌감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 요 점에 있어서는 진짜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미니 하면은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DCT도 있지만 이 승차감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요. 기존의 미니는 이 고카트 필링이라고 해서 굉장히 단단한 하체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미니로 오면서 많이 좀 대중화적인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죠. 이 전 모델도 그렇고 바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독삼사의 엔트리급 모델들 있죠. 뭐 1시리즈, 2시리즈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 A클래스나 A3 세단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승차감을 지녔다는 점에 있어서도 미니의 승차감이 많이 개선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은 일단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은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바로 들 정도로 정말 많이 개선된 승차감을 지니고 있거든요. 확실히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가벼워지다 보니까 이런 좁은 데서 시내에서 운전하기가 되게 편해요. 자, 주행 모드를 일단은 변경을 해볼게요. 자, 고카트 모드, 스포츠 모드로 좀 달려볼 거고, 지금 날씨가 영하예요.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좀 미친듯이 달리지는 못하고 그냥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행 모드를 고카트 모드로 바꾸면 악셀의 반응도 굉장히 빨라지고 스티어링 휠이 묵직해져요. 우리가 아는 그런 미니의 스티어링 휠 느낌으로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전보다는 좀 가벼워진 느낌을 갖고 있다.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많이 개선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지금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는 여전히 미니만의 그 탄탄한 고카트 필링이 많이 느껴지네요. 기존보다는 좀 부드러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좀 단단한 그런 댐퍼 느낌을 갖고 있고, 스프링이 짧은 느낌이에요. 바운스를 할 때 위아래로 이렇게 차가 뒤용 이 튕기는 이게 정말로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천천히 달릴 때나 시내 구간에서는 크게 뭐 부담감이 없지만, 속도를 많이 높인 상태에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딱 밟았을 때는 그 충격이 좀 많이 들어와요. 정말 미니 하면은 경쾌한 움직임이잖아요. 핸들링에 있어서 너무나 재밌어요. 일단 재미만큼은 이 미니 중에서도 3도어가 탑! 이런 느낌. 컨트리맨 그리고 5도어 같은 경우는 차체가 조금 더 길잖아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 아무리 민첩하게 세팅을 해도 차의 움직임이 조금 커지기 마련인데, 진짜 이 3도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재미는 정말로 탑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돌아 나가고 있는데 확실히 코너링 느낌 기가 막히죠. 대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속 안정성에 있어서 살짝은 좀 아쉬워요. 좀 불안감이 작용하거든요. 지금 물론 뭐 속도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미있는 차량들, 그리고 예전의 미니를 생각하면 이 정도 속도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차량 자체가 좀 부드러운 측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고속으로 막 치고 달리고 잡아 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해졌다. 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죠. 스포츠성을 좀 줄이면 이 컴포트성이 늘어나기 마련이고, 컴포트성을 줄여버리면 스포츠성이 좀 더 살아나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니는 좀 더 대중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느 정도 대중적인 타협도 했기 때문에 정말 솔로 라이프 즐기시는 분들, 혹은 뭐 세컨카가 필요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존에 너무 단단한 미니의 이미지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도 이 3도어 페이버드 트림으로 구매하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다른 미니의 차량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연락처 나가죠. 우리 코오롱 모터스 서초 미니 전시장의 한지은 대리님께 연락 주시는 걸로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